21번, 25번 그 고발, 고소, 내용 증명, 탄원서, 진정서 같은 법률 서식에 관한 얘기니까 천천히 잘 이해하고 내용이 좀 많아. 근데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잘 듣고 하면 돼. 자, 첫 번째 봐봐.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이럴 때 내용 증명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증명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밑줄 한번 쳐볼까? 분쟁의 의견, 진행.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그럴 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용 증명이다. 내용 증명이란 개념 설명하고 있어. 내용 증명이 뭐지요? 라고 하면 내용 증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어디에서?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제도래. 일반 우편제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를 활용하여 밑줄 쳐볼까?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증명서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 이건 두 개는 반대 관계지, 그지? 채권은 타인에게,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 채무는 그 행사에 따라서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누가 쓰는 거라고? 내용 증명은 개인 간이야, 개인 간. 권리하고 의무 관계 증명에 필요한 게 바로 내용 증명이고. 예를 들어, 예시 나왔네. 아까는 위에서 내용 증명이란 이건 정의고, 예를 들어 이건 예시다. 예시라는 설명 공법을 쓴 거야. 자,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 없던 일로 하고 싶어. 당연히 이거는 철회 기간 내야. 철회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 알았니?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게 중요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 철회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약 기간 내에 철회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적으로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자,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 달리, 그러면 다른 우편물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뭔데 그랬더니 우체국과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된대. 발신인 보낸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우체국. 그러니까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도 내용 증명,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몇 부? 세부를 준비해야 된대. 세부. 자, 똑같은 게 세부야.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 우체국에서 똑같은 걸 하나 갖고 있으니까.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전달한 사람 세 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우체국장은 분명히 보냈다는 걸 확인시켜 준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과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내용이 맞다, 세부가 똑같다, 동일하다 이건 아니야. 거기까지 확인 안 해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만 이거 입증의 내용은 뭐라고?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분명히 입증해 준다고. 왜? 우체국에 한부가 있으니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문서 내용의 진위는 모르죠. 우체국은.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건 증명해 줄 수 있어. 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도장을 찍으니까. 하지만 그게 진위,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까지는 그거는 법적 판결이지 우체국이 해줄 수 있다는 건 아니야. 그냥 다만 이 사람 분명히 내용 증명 보냈어만 확인시켜 준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떤 기능을 할까? 자, 여기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여기서 공적은 누굴까? 그러면 당연히 우체국이 되겠지. 우체국장의 직인이 찍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 그거는 100% 바꿀 수 없는 거야. 분명히 그 날짜에 배달했기 때문에 그날 보낸 건 확실해. 근데 이제 이 누구야? 발신인 말고 수신인이 나 그거 지금 받은 적 없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왜? 우체국장이 분명히 직인을 찍어서 배달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단 말이야.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결국 보통은 그 발신인님 어떤 요구사항, 채권이지, 채권, 권리, 그걸 갖다 요구했는데 그걸 자꾸 요구를 안 들어주려고 피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니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면 분명히 보냈다는 거고 그러면 내용을 이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추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를 나타낸 거야. 자, 첫 번째가 내용 증명이고 그 이후에 뭐 소송을 걸고 처벌을 하겠다, 뭐 고발을 하겠다. 이거를 하기 전에 처음에 하는 의사 표현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의 이행 실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발신인이 추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된다. 예를 들어 또 나왔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가 받는 거야. 수신이냐. B는 A가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자,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 두 번째 내용 이행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동시에 추후에 강력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된다. 또한 내용 증명 그 자체만으로 단순한 최고가 보통은 최고라는 말은 자 그래서 최고가 사실은 독촉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면 빨리 이행하라고 선언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괄호를 묶어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보통 돈을 빌리면 민법에서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돼.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스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나중에 갚을 때까지 계속 연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채권에는 채권이라는 것 정리 한번 해볼까? 채권이라는 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적어라.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적었냐? 채권은 결국 사람에 대한 권리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꿔줬는데 B한테 갚으라고 하면 채권인 건 맞는데 문제는 A가 B한테 받을 걸 C한테 넘겼어. 그러면 C가 B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때 채권이 넘어간 거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자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법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명언도 있어. 그러니까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내가 받아야 될 권리 꼭 받겠다는 의미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법적 권리 행사를 취하는 거고 그렇게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권리가 계속 연장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그럴 때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만으로는 안 된다. 내용증명을, 자, 중요한 정보,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효력이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내용증명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야. 6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직접적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말이야. 뭐 청구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가압류, 가처분, 이게 다 법률 행위라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용증명은 첫 번째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런 뜻이야.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소급되는 거네, 그지? 6개월 이내에 저런 걸 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자, 무효가 됐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내용 증명하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그 가압류, 가처분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청구를 뒤로 미루거나 뭐 이렇게 또 다른 권리 행사, 법적 행위를 하게 되는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다시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중단됐다가 다시 또 적극적 법적 행사,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흘러가게 되고 연장된다는 뜻이야. 자, 내용을 잘 알아둬야 돼. 중간에 내용 증명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적극적 법적 행위를, 권리 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 그 다음에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를 풀어줄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다운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려주고 5년 있다가 내용증명 보낸 다음에 6개월 안에 가압류를 걸었어. 그러면 가압류 시점부터, 가압류하면 내용증명 보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딱 중단된다고. 그리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해서 5년 더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게 이제 법적 행위, 권리 행위야. 자,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내용 증명에 정해진 양식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내용 증명이 된다는 얘기지.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요거는 내용 증명의 형식은 없지만 이 부분은 확실해야 된다. 발신, 수신, 제목, 본문, 날짜 순서대로 포함되고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한다. 이게 양식이야. 요거 하나만 지키면 내용 증명으로 인정. 뭐 거창하게 뭐 내용 증명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요거 순서대로 적고 주소와 이름은 봉투 겉면에 적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증명의 내용 속에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야 한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야 한다. 뭐 돈을 받을 건지 돈을 갚으라고 하든지 뭐를 예를 들면 집을 비우라고 하든지 뭐 별게 다 있지, 그지?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인 법률 사실관계 요구사항 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 지금 이거 법률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요구사항 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고,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서명하면 된다. 둘 중 하나.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땐 반드시 정정 삽입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여백에 기재해야 된다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된다. 이거 정정 내가 한 거 분명하다는 뜻으로 도장, 지장은 여기 지문을 말하는 거야. 손가락 도장을 말하는 거지. 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분명히 정정이란 말을 쓰고 고쳐야 되는 거야. 자, 마무리. 민법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밑줄 쳐야 되겠네. 중요한 거야. 요런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해야 된다고. 자, 뭐라 했냐면 때로부터라 했어. 때로부터.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청약철회에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청약철에 내가 이거 정수기 하겠다 그래 놓고다가 처리할 때 처리를 안 해줘.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말이지. 자, 가끔 보면 있잖아. 피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으려고 없단 말이야.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피한 것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발송이 중요한 거지 수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어차피 발신한 쪽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쪽은 그 요구를 회피하니까 이런 내용 증명 자체도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발신이 보낸 발신 날짜, 발송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법정 보관 기간은 3년. 발신인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그러면 우체국에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 본인 이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을 열람 청구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 시끄러운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용 증명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야. 자, 문제 한번 볼까?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1번 특정 제도의 특징과 기능,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정 제도는 뭐야? 내용 증명이 해당되겠지. 내용 증명 제도의 특징과 기능도 나왔어.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객관 공적으로 입증하는 거. 그다음에 강력한 법적 대응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장.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고 사례는 A하고 B 채무관계 최고장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정답은 바로 나왔네.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 2번에 특정 제도의 형성 배경 이게 왜 생겼지? 이유는 말했어. 알았니? 그런데 문제는 이유는 말했는데 형성 배경은 안 말했고 발달 과정도 얘기 안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차적으로 수술했다는 얘기는 시간적 측면인데 시간적 측면도 아니다. 다 틀렸어. 3번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관계 뭐 이것까지는 안 하고 특징과 기능 이런 거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게 지금 주장하는 논설문이 아니고요 설명문이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 그건 아니지 전혀 아니야. 그래서 4번도 지금 틀렸단 말이야. 저런 내용 없어. 예를 들어 장점은 있다. 굳이 얘기한다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 특정 제도 내용 증명을 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는 추측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거 분석한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장점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내용상의 추측이고 장점 단점은 없다고 보는 게 좋겠어. 5번 특정 제도가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에 필요성은 뭐야? 없으니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미 있는 건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지.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자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 없고요. 이건 객관적 설명문이야. 문학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 설명 없다. 1번이 정답이야. 자 22번으로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 틀린 사람은 아예 독해를 못한 거야. 1번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지. 이런 기능도 하고 있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네? 그럼 다음번에는 고소할지도 모르겠네? 아니면 가압류 들어올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아예 그냥 빨리 갚자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지요. 맞았지? 2번으로 갈게. 방문 판매 청약철회 요청
하는 경우 내용증명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있다.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지. 내용증명을 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래. 그 사람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그 사람들이 또 받기를 꺼린단 말이야. 피하거나 안 받았다고 우기고. 그러니까 아예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고요. 3번 내용증명 발생 직후에 발신인이 이를 분실했어. 그럼 우체국에 가서 복사 요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열람 복사 다 가능하다 그랬지.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증명을 위해서 우체국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제출해야 되고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이게 3가지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 맞았어. 정답 5번이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효력은 없는 거야. 이게 법적으로 있잖아. 그 철회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만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철회 기간 이후에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상대방은 무조건 피해를 볼 수 있잖아. 생각해봐. 아까 정숙이 얘기했는데 한 달 안에 처리하세요. 근데 3달 있다가 해. 그럼 해줘야 돼. 그러면 2달간을 막 사용하고 막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청약 철회 기간 내에만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그걸 보호해 주는 거야. 아니 그 청약 철회 기간 이후에는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라는 거야. 정답 5번 틀렸어.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23번 A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내용 증명에 관한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자, 여기 뭐 내용 증명 수신인 나왔고 주소 나왔고 방문 판매 계약권 이거 목적이란 말이야. 계약 관련해서 곧장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삭제라고 분명히 나왔다. 홍길동 도장 찍고 그 다음에 3번에 가니까 라에 가니까 본인 아들은 홍은 미성년자구나. 계약 성립이 안 되겠지.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않고 했다면 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법적 효력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방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인도받은 서적을 반환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발신인 누구 도장까지 찍었어.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 봉투 겉면에 작성한 것과 일치하도록 자, 주소하고 이름은 내용 속에 있는 주소와 이름하고 겉면 봉투에 적는 거는 일치해야 된다. 내용 있고요. 맞았고. 나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발신인의 목적이라고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목적이고 계약 철회 요청으로 작성하면 훨씬 더 목적이 분명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애매하게 쓰면 안 되고 계약 철회 요청 이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목적이란 말이야. 이거 목적을 정확하게 쓰는 게 좋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지. 3번 2글자를 삭제했으므로 삭제한 글자 수까지 명시하여 이자 삭제라고 적어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겠지.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겠지, 그지? 수정할 때는 수정 사유, 수정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 삭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삭제가 아니라 이자 삭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하고 나는 정정하는 거고 가는 정확하게 겉면 봉투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목적하고 일치하게 청약철의 취소. 여기서는 취소라고 했으니까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성립하지 않는 취소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 5번 마에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된 날짜를 밝혀야 한다. 그럴 필요 없고 발신한 내용 발신자가 여기서는 발송 날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5번이 틀렸네. 발송 날짜 우체국 가면 있어. 그냥 그게 증명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마에다가 무슨 수신인 내용 증명 이런 날짜 할 필요 없다. 정답은 5번이 틀렸어. A에 그대로 나와.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갈게. 마지막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아니구나. 24번 먼저 할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향후 법정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거기다가 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적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용 증명 보냈다는 것도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이거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뭐 보냈냐 안 보냈냐 이런 거는 뭐 시비거리도 안 되고 그냥 보낸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유로 적절한 거 1번 수신인에게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내용은 우체국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 증명은 수신인에게 전달됐냐 안 전달됐냐 이런 의미로 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문제는 내용 증명을 언제 보내는 거지? 분쟁이 예견되거나 아니면 분쟁 중일 때잖아. 그러면 내용 증명이 수신인한테는 분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 여긴 지금 수신인에게가 아니라 발신인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알았니? 근데 내용 증명은 발신인이 요구하는 거지 수신인이 요청하는 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1번 틀렸고 2번 수신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주장만 하면 무조건 되면 그러면 수신인은 뭐야? 계속 주장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지? 여기서는 권리관계의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때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 증명이 수신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도록 주장한다는 것은 볼 수 없고요. 의사 표시는 하더라도 권리 의무 관계가 내용 증명에 어떤 분명하게 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신인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거지 수신인의 의사 표시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다시 얘기하면 보내는 사람이 발신인이고 발신인의 의사 표현이야. 아니면 요구사항이란 말이야. 누구한테? 수신인. 수신인은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전달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것도 틀렸고 3번 발신인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막아줘? 충동적인 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할 때 쓰는 거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맺었는데 잘못 맺었어. 취소할 때 쓰는 거지. 이것도 틀렸고 4번 발신인이 의사표시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네. 우체국에서 이거 확인을 시켜줘. 그러니까 발신인의 의사표현은 분명히 전달된 걸로 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줄어든다. 그래서 날짜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발송 날짜가 중요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의사표현을 한 걸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지. 뭐 안 받았어요. 의사표현은 몰랐어요.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용 증명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지. 5번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위는 내용 증명하고 진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거는 보냈다는 거를 확인시켜 줄 뿐이지. 틀렸고 정답은 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 자, 그 다음 별표해라. 25번.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여태까지 한 건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있는 상황을 이해한 거다.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을이 갑한테 빌려준 거야. 해당 채무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이야. 3년 안에 갚아야 돼. 2020년 12월 31일이 만료다.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을이 주변의 조언을 받아 2020년 10월 31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 갑에게 도달하였음이 확인됐어. 뭐 발송 날짜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볼까?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요. 소멸시효 만료가 다 됐다고 알려주면 더 안 갚지. 이거는 권리와 의무 관계. 너 갚을 돈 있는데 갚으라고 보낸 거지. 소멸시효 만료를 알려주는 건 아니야. 틀렸고요. 2번.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은 2010년 10월 31일로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고요. 내용 증명을 10월 31일 날 보냈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법률행위가 더 일어나야지 10월 30,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야. 이거 틀렸어.
3번 을이 내용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는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대. 아니지요. 그냥 봐봐. 중단됐다 바로 하면 2개월이지만 중단되고 한참 동안 자기가 했던 법적 행위를 취소하는 시점부터 다시 2개월이기 때문에 그냥 2개월 연장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같은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자 봐봐.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소멸시효는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법적 행위를 한 다음부터 다시 3년이 된다는 뜻이지. 새로이 시작된다. 새로이 시작된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대. 새로이 시작되는 거니까 2개월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3년이 될 수도 있다.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2개월 연장된다는 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면 소멸시효 3년이 다시 채워져야지 소멸이 된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틀렸어. 4번 을이 이후에 법적 대응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맞았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다음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면 만료가 되는 거겠지. 12월 31일까지만 소멸시효가 유지된다. 그 이후에는 안 갚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 하나 갖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5번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2020년 10월 30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틀렸죠. 잘 들어봐. 이거는 잘 알아야 돼. 내용 증명 발송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에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2021년 4월 30일 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겠지.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알았니? 자,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에 6개월 이내인 2021년 4월 30일 2021년 4월 30일 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소멸시효가 중단한다 라고 보는 거야. 알았니? 여기 2021년 6월 30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지. 왜냐하면 2020년 10월 31일 날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6개월을 더하면 4월 30일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